세상을 꿰뚫어보는 눈,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스트릭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파도 영상이 코엑스 전광판에 게시된 적이 있습니다. 저 파도는 카메라로 바다를 찍은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파도를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도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 결과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바닷물 움직임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사실에 가장 가까운 유체 운동 방정식을 네비아 스톡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클로드 루이 나비에와 영국 수학자 조지 스톡스가 F는 ma, 즉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밀하게 다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그 해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과 같이 아직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나비아 스톡 이퀘이션의 해를 찾는 것은 밀레니엄 수학 문제 7개 중에 하나인 어려운 난제입니다. 다행히 컴퓨터를 써서 계산 가능한 비슷한 수식의 결과를 참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걸 전산 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고 합니다. 나비아-스톡 이퀘이션은 CFD를 통해 근사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영상 제작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자동차, 배, 항공기와 같이 유체 속을 이동하는 물체 또는 태풍이 바다에서 육지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보는 데도 쓰입니다. 엄청 중요한 방정식이죠. 여기서 잠깐, 밀레니엄 수학 문제는 클레이 수학연구소가 2000년 밀레니엄을 맞아 공표한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보스턴 출신의 사업가인 랜돈 클레이 씨가 만든 공익단체입니다. 클레이 씨는 투자회사를 경영해서 엄청 부자가 됐는데 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밀레니엄 수학 문제를 내고 한 개 맞추는데 100만 불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2억 원 정도이죠. 노벨 상금이 16억 원 정도이니 돈도 돈이지만 권위와 영광이 대단합니다. 참고로 밀레니엄 수학 문제는 모두 7개이고요. 상상하시겠지만 문제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중에 푸앙카레의 추측은 풀렸습니다. 1904년 푸앙카레가 추측을 발표하고 98년 만에 러시아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이 증명에 성공하였습니다. 페렐만은 수상식에도 참가하지 않고 상금도 기부했습니다.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싫었다고 합니다. 천재이면서 기이한 사람입니다. 네비아 스톡 이퀘이션처럼 자연현상을 정확히 나타내는 방정식을 만들고 그 해를 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항상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자율주행은 그러한 방정식과 또 해가 있을까요? 자동차의 운동 방정식은 사실에 근거할수록, 즉 도로 상태, 날씨, 자동차의 상태를 고려하면 할수록 해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결정, 즉 인식한 물체가 무엇인지, 피하려면 핸들을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 또는 언제쯤 브레이크를 잡아야 충돌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지 등을 시시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빡세게 돌리면 답이 나오는 걸까요? 밀레니엄 수학 문제 중 PMP 추측은 컴퓨터의 속도와 근면성만으로 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PMP 추측이 증명되지 않았으니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9, 3, 1, 7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근 1379이죠.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요? 철수는 네 자릿수의 숫자를 모두 나열하고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즉 4 팩토리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개의 케이스가 나오고 이 중에는 1379라는 답이 있네요. 영희는 한 번에 두 숫자씩 비교해서 오름차순으로 바꾸는 일을 계속하라 라는 알고리즘을 생각했습니다. 영희의 방법을 적용하면 2분의 1 플러스 n 곱하기 n, 즉 n제곱의 다항식으로 계산 횟수가 표시됩니다. n이 4인 경우는 10번 안에 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쉬운 문제라고 합니다. 답이 쉽다는 게 아니고
답을 얼마 만에 구하는지 당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식을 뜻하는 폴리노미알에 따라 이런 것을 P 문제라고 합니다. 철수의 방법은 4가지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 즉 24가지 경우를 우선 다 늘어놓고 시작합니다. 이처럼 해당되는 조합을 다 검토하는 경우는 계산 횟수가 지수, 즉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데 이런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을 NP 문제라고 합니다. 넌 폴리노미알 문제입니다. NP 문제 중에도 0의 경우처럼 답 구하는 횟수를 n의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NP 완전이라고 합니다. 4개의 숫자 중 가장 작은 것을 찾는 문제가 있다면 오름차순을 구하라는 문제와는 달라도 답 구하는 횟수와 답인지 여부를 아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두 문제는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 중에는 케이스를 늘어놓을 수는 있는데 그 답이 맞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NP 난해라고 합니다. 답이 재수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답이 더 있는지도 모르는 난해한 경우이죠. P는 NP일까요? 또는 P는 NP가 아닐까요? 이것을 밝히면 100만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이란 주위 자동차와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빨리 가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컴퓨터가 그 결과를 계산해서 엔진, 핸들, 브레이크의 작동 명령을 내리는 수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고려할 집합은 나, A로 합시다. B 앞차, C 옆차, D 뒤차, E 자전거, F 보행자 등등등 길가에 있는 여러 이동체들이고요. 원소들의 시간별 속도를 나와 비교해서 그 적분값, 속도의 적분은 거리가 되니까 그 적분값이 0이 되는 경우가 결국 두 자동차가 접촉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이 컴퓨터가 할 일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면 1초에 36m를 가는데 앞차의 1초간 적분값과 내 차의 적분값이 차간 거리보다 작다면 추돌하는 거죠. 자율주행 판단사항 중에 NP 난해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충돌 가능성을 따지는 알고리즘이 없거나 몇 번의 시행착오 만에 답을 구할 수 있는지 명확지 않으면 계산이 덜 끝난 상황에서 다음 상황을 계산해야 하니 결국 천천히 가는 자율주행차 말고는 만들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차 옆을 지나가는 자전거가 넘어질지를 0.1초 만에 알아야 피할 수 있을 텐데 컴퓨터가 판단하고 자동차가 조치하는데 1초가 걸린다면 사고가 날 수 있죠. 한적한 시골길에 고려할 요소 N은 한두 개겠지만 인도의 시장통은 그 N이 5에서 5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이동체의 특성에 따라 충돌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달라질 거고요. 앞의 얘기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도 인간에 따른 사회윤리적 문제, 즉 캐즘이 있고 자율주행 방정식과 그 명확한 해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한 시간 싸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빨리 보고 갈지 말지를 판단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눈과 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려줘요, 호로스.